일단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만한 뉴스인데 윤창현이라고 국민의힘 의원이 있는데 이 곽동수 평론가랑 인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랑 공개 토론과 오프 토론에서 한 5-6번 만났었죠. 네, 근데 진짜 이거 있잖아. 경제학자래? 네, 이 사람이 한국금융연구원장 출신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나 처음 들어봤다. 뭘 처음 들어봐? 한국이 2, 3년 후에 신용 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대. 이 이야기를 누가 못하냐. 새날이 내년에 구독자가 100만이 될 가능성은 있는 거야. 그럼 미친 새끼. 그래놓고 설거지 시간이 다가온다는 거지. 말하자면 이게 소위 말하면 한국 망해라 고자 지내는 거야. 윤창현이라는 사람은 대놓고 금융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제조업을 만들고 IT 산업하게 되면 기반 투자가 많아지는데 금융화하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금융계가 이명박 때 결합하면서 금융그룹들 됐잖아요. 예. 거의 월스트리트 부럽지 않게 월급이 올라가게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윤창현이 가장 주목했던 것 중에 기억하실 것 2가지는 어떻게든 한국은 사모펀드 규제를 풀어야 된다. 사모펀드가 우리나라에서 장사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를 활성화시켜야 국가경제가 살아난다. 사모펀드를 풀면 전 세계의 돈이 우리나라에 몰려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가 된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던 인간이 이 인간이에요. 윤창현이 그런 사람이었던 근데 거죠. 이 인간이 뭐라 그랬냐면 2, 3년 후에 GDP 대비 부채 비율, 지금 우리가 한참 논쟁하고 있는 거죠. 6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신용 등급 강등 가능성이 제기된대. 그러면 일본은 지금 신용 등급이 어떻게 돼야 되니? 바닥이죠. 내가 볼 때 이런 뭐 애들, F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런 애들이 국회의원이에요. 예. 윤창현은 그야말로 이런 그 경제 겁주기로 서왔던 경제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의원이 되긴 했지만 이분이 했던 말 중에서 되게 웃기는 게 이런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참 여러 가지로 새로운 기록을 만들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재난지원금 운운하면서 빚잔치 할 땐 좋았지만 설거지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빚잔치라는 말이 뭔가요? 빚을 다 청산해버린 게 빚잔치 아닙니까? 예. 맞지도 않고 설거지의 시간이 다가오겠다. 이 양반은 재난지원금 운운하면서가 아니라 재난지원금으로 국민들이 죽지 않게 됐고 그 죽지 않은 체력으로 우리 경제를 잘 살리고 있으면 심지어 현재도 외국에서 타에 추종하게 OECD 국가 중에 1위 하고 있다는 사실만 빼놓고 지금 아주 좋고 전 세계가 어떻게 비결이 뭐냐고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건 싹 빼고 2, 3년 후에 후회할 걸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건 2, 3년 후에 정권 뺏어서 문재인 정부가 했던 걸 모두 다 망쳐놓겠다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 그렇죠. 보면은 그 빚내서 집 사라 개인한테는 그렇게 말했던 놈들이 정부가 빚내는 꼴은 죽어도 못 보는 요거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다면 이런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진짜 선진국 될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윤창원 의원 제 기억으로는 윤창현 의원 제 기억으로는 TBS 같은데 그 출연도 했었어요. 제가 하는 프로그램에 했어요. 출연도 했었는데 그런데 출연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한창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빚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개인한테 제 기억에 그 맞다면 그때 정말, 그랬어? 예. 왜냐하면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는 빚을 낼 수가 있다. 당연하지. 근데 그거를 잘 관리해야 된다. 너무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만한 소리를 갖다 했거든요. 그 얘기를 이명박 정부 초창기에도 했던 게 예. 그들은 이명박이 집권하면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때 정상화시키려고 하면 IMF나 이런 세계 기구에서 어떻게든 국가 부채 비율을 조정하려고 얘기하지만 효과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오히려 중국과 관련돼서 주변 국가들 영향을 받아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히려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서둘러서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말 바꾸는 데는 선수입니다. 아니 개인 부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게 부채가 많이 늘어나도 개인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도 결국 빚이고 자산이기 때문에 자신이 갚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된다라고 식으로 얘기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든 금융인이 정말 중요하고 금융은 고도의 테크닉이니까 금융계에 있는 사람들이 월급을 많이 받아야 되고 우리 금융기술을 키워야 된다라고 금융인 빨아주는 일을 하다가 경제학자에서 지금 국회의원까지 갔는데 맞습니다. 이분이 금융 연구를 하면서 무언가 문제를 막았다면 지금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당연하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해치 펀드를 늘려야 된다. 사모펀드 키워야 된다. 이러던 사람이 국가부채 걱정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는 경제 뭐 전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에 소위 말하면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전문가일까요?
그렇지 않은 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정말 봐요. 많고요. 어. KDI 출신들 중에서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된 인간 못 봤어 난. 확실하게 설명드릴게요. 진짜와 가짜를 설명하면 첫 번째, 최근의 통계를 인용하느냐. 그 통계가 갖고 있는 한계까지 확실하게 설명하면서 현상을 분석하느냐.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느냐. 이 세 가지가 진짜 경제학자입니다. 나머지는요. 경제학을 공부했고 지금도 그 원절에서 빌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윤창현 같은 경우 최근의 통계는 없습니다. 최근의 통계가 있다면 전 세계 국가들이 재난지원금을 우리보다 몇백 배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 모든 국가가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왜 그 나라의 학자들은 가만히 있느냐. 죽으면 안 되니까. 자 보세요. 미국 같은 경우도 국가 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요. 20%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120%가 넘는데도 지금 2,000조 푼대요. 2,000조. 자기네들의 전체 예산이 5,000조 정도 되는데 2,000조를 풀겠대요. 그럼 어디서 돈 나서? 빚내겠다는 거야 또. 그러면 걔네들은 뭐 빚 안 내고 그냥 땅에서 뭐 찍어내냐? 기축통화 뭐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돈 찍어내면 되는 줄 알아. 거기도 빚내는 거야. 어?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뭐 국가들 중에서 신용등급이 떨어진 국가가 뭐 OECD 그 이번에 코로나 그 국면에서 국가 신용등급이 현격하게 떨어진 국가 네 개가 있대요. 최백운 교수 말대로라면 그 중에서 2개 국가는 부채 비율이 20%밖에 안 돼. 그런데 신용등급이 떨어졌어. 왜 그랬겠어? 국가 자체가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돈 갚을 떨어지는 능력이 거고. 없어서 그런 거지. 그리고 우리 IMF 때 우리 국가 부채가 어땠는 줄 알아요? 지금보다 훨씬 좋았어 비율이. 그런데 왜 망했냐? 외환 보유고가 없어갖고 망한 거 아니야. 그때 그래서 다들 뭐라 그랬는데 그때 왜 강만순이 이런 인간들이 그냥 그렇게 미친놈들이라는 얘기를 들은 줄 아세요? 아니 기업들 밀어주려고 외환 보유고가 들어오는 족족 그거 갖고 그냥 외환 방어를 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곳간이 비어 있었어. 그래갖고 난리가 난 거야. 실물 경기는 얼마나 좋았는데. 결국 경제학자들이 하고 있는 장난질 중에 하나가 윤창현은 지금 무언가 정부를 때리는 일에 자기가 전문가인 양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통계 제시한 게 거들먹거리면서 없습니다. 이분은 위기를 팔아서 조심해야 돼라고 얘기하고 필요할 경우에 이리저리 붙는데 그에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의 모습을 통계를 봐 지금 어떠냐 물어보게 되면 OECD 국가 들어간 이후로 우리 경제 성장률이 1위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좀 다르게 얘기하면 저쪽은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보다 200배, 300배 많은 돈을 썼는데 우린 그거보다 적게 집어넣고도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운용을 잘하고 있고 국민들이 잘하기 때문인데 당신 같은 경제학자들이 그러니까요. 헛소리 안 하면 아니 딴 거 훨씬 다 더 괜찮아. 떠나가지고 봐봐. 그 김대중 대통령 때 IMF 빚 다 갚았잖아. 그래갖고 또 열심히 그 지방자치 성공시키고 이러면서 그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성장 동력들을 갖다가 특히나 IT 기술과 벤처로 만들어가면서 털을 닦아놨잖아.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3만 불 이상 만들었잖아. 그거 다시 2만 불대로 떨어뜨린 애가 MB야. 안 그래요? 아니 명백한 기록들이 그렇게 다 나와 있는데 무슨 747이야. 그래놓고선 자기는 금융위기 때문에 못했다 그래. 그런데 금융위기가 실제로 자초된 게 누구 때문에? 너 때문이야. 금융위기를 왜 만들었냐고 그때. 사실 금융위기의 본질은 은행이 막 열심히 그 이자 장사를 하는데 그때 집으로 이자 장사를 하게끔 많이 해줘갖고 그래서 위기가 생긴 거 아니야. 그리고 외국에서 그게 심했던 거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왜냐? 우리는 애초에 대출을 규제하는 그런 법들이 촘촘하게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놨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막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심각한 위기가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막 거짓말을 하고 제일 심한 위기가 외환 위기가 아니라 그 2008년 금융위기였다고 그런 사기나 치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기꾼들. 그렇다니까 정치 세력이라는 게 예를 들면 뭐 특정 분야의 전문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치 세력이 사기꾼인 집단이 있어요. 맞아요. 알고 있으면서 거짓말하는 놈,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놈. 윤창현도 그렇지만 아까 말한 비슷한 결론은 윤희숙이 또 있고요. 그럼요. 네. 또 완전히 다른 같은 윤씨네다. 다른 분야의 윤씨지만 윤석열이 있고요. 윤석열. 다 사기꾼들이야. 윤석열이 무슨 LH 사건을 보면서 청년들이 공정성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대. 룰을 해쳐가지고. 야, 룰을 해치는 거에 대표적인 인물이 너 아니냐? 네. 야, 진짜 난 그거 보고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뻔뻔한 나쁜 인간이 있나. 자, 어쨌건 이 저속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잘 되면은 정권을 못 잡을까봐 나라 망해라 고사 지내는데 그게 가끔씩 페이스북 같은 데로 또는 발언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거야. 한국 망할 거야. 2, 3년 후에는 한국 신용 등급 하락한다는 게 망한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참 놀라운. 너님이 정치를 안 하게 되면 2, 3년 후에 전혀 망할 수가 없어. 시카고 대학교 출신인 걸 자랑하고 시카고 경제학부에서 대단하다 얘기하고 있었지만 사실 거기서 한국 경제로 저 논문 썼을 걸? 네, 윤창현 교수 그렇게 얘기하다가 연구위원장서부터 명지대 고대 온갖 걸 거쳐가면서 했던 이 양반 중에 얘기 중에 귀담아 들을 만한 거 근거를 집어넣어서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비교가 없기 때문에 이건 기본이 안 된 겁니다. 근데 언론은 받았을 겁니다. 왜냐? 경제학자 가운데서 조금만 들여다보면 밝혀질 거짓말을 인용할 사람이 없거든요. 이 양반 말고는. 국회의원이니까 하는 거예요. 최백운 교수 같은 분들을 한번 경제부총리를 한번 임명해 보는 것도 방법이겠어. 그죠? 그럼요. 다음 정권 때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렇게 봐요. 다음 정권 때쯤. 자, 알겠습니다. 입 좀 풀어봤습니다. 아이고, 이제 입이 좀 풀리네. 아이, 부들부들하게 좋네. 오늘 저녁 메뉴가 뭐였게? 글쎄요. 쭈꾸미 볶음인데. 와, 봄쭈꾸미, 가을 낙지. 예. 우리 가는 그 새날의 구내식당 사장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먼저 연락이 와요. 물건이 좋은 게 들어오면 메뉴에도 없어. 그 쭈꾸미를 미나리랑 같이 볶아주는데 미나리 또 맛있었지? 요즘에는 얼마나 또 맛있었어요? 미나리가 대세입니다. 엄청 맛있었잖아. 영화 미나리 지금 영국 아카데미에서 6개 부분에 노미네이트가 됐어요. 6개 부분. 민주진보의 미나리 방송이라고 하잖아요. 새날이. 해독 작용을 하는 방송. 알겠습니다. 자, 쓸데없는 이 잡설 끊고 출발하겠습니다.